안녕하세요. 한국과대학교 기후시스템 연구실의 이동건입니다. 저는 오늘 엘니뇨 세태기 여름철 동아시아 연근해역에서 나타나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블루밍을 강화시키는 두 가지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를 발표드리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바다의 역할은 더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바다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바다로 저장시켜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식물성 플랑크톤은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감소시키고 바다를 흡수하여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감소시키는 바이올로지컬 펌프, 즉 생지화학 펌프에 의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후변화에 따라서 미래 기후변화를 예측할 때 이러한 해양의 생지화 과정이나 육상의 생지화 과정 등이 여전히 불확실성을 가져다 주는 걸로 알고 있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러한 해양 생지화 과정과 육상 생지화 과정에 대한 복합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고 더욱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엘니뇨는 가장 대표적인 전지구 기후 변동성 중 하나로 텔레커넥션, 원격 상관을 통해서 전지구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물리적인 측면 외에도 생지학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많은 영향들을 미치고 있고 그에 따른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저희가 속해 있는 동아시아 연근해 지역에서 어떤 식물성 플랑크톤의 변동성이나 강화를 유발하는 엔수와의 상관성을 분석한 내용들을 오늘 발표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결과 발표에 앞서서 제가 제 연구 타겟 지역인 동아시아 지역에서 나타나는 어떤 해양 환경적인 특징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 황해와 동중국해, 동아시아 연근에 속하는 황해와 동중국해 지역은 특히 장강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양의 담수가 유입이 되고 그로 인해서 과도한 N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식물성 플랑크톤을 성장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P가 부족한 환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을 P 리미테이션 엔바이러먼트라고 하고 이제 P의 공급이 식물성 플랑크톤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일부 선행 연구들에서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서 황해와 동중국해가 최근 전지구 해역 중 수온 상승이 가장 급격한 해역 중에 하나다라는 선행 연구들도 있고요. 이는 곧 기후변화의 영향을 동중국해 지역이 굉장히 크게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사용한 데이터들은 식물성 플랑크톤의 프록시로서 클로로필 위성 자료를 사용하였고 ERSSD, NCEP, 소다 재분석 자료 등 물리 변수들은 재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그 외에 생지화 모델이 접합된 GFDL C2.1 지구 시스템 모형 기반의 현재 기후 장기 적분 모형 결과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결과입니다. 엘니뇨가 쇠퇴하는 여름철에 엘니뇨가 원격 상관을 통해 동아시아 여름철 기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들은 이미 많이 진행이 되어 왔고요. 특히 엘니뇨 쇠퇴기 여름철 북서태평양에서 형성되는 고기압은 저위도 시계 방향 흐름을 타고 저위도의 고온다습한 공기를 중위도에 전달하면서 강수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형성된 강수대는 육지의 런오프량을 증가시키게 되고 그로 인해 뉴트리언트가 더 많이 동아시아 연근 해역으로 유입이 되면서 표층 클로로필의 농도를 증가시킨다는 선행 연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강수대와 육지 런오프의 증가는 잘 모의되고 있는 것을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첫 번째 메커니즘은 이런 북서태평양의 고기압이 형성되었을 때 저위도의 고온다습한 공기가 중위도에 전달되고 그로 인해 형성된 강수대가 육지의 런오프를 증가시켜 표층에 뉴트리언트를 공급함으로써 표층 클로로필의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추가적으로 GFDL 지구 시스템 모형을 이용하여 동일한 분석을 진행하였는데요. 중요한 점은 여기서 GFDL 모형 내에서는 인산염의 강물 유입이 모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적으로 동아시아 연근해 지역에서의 클로로필은 포지티브한 시그널을 잘 나타내고 있고 이 말은 즉슨 담수 유입이 아니더라도 담수 유입 외에 뉴트리언트가 전달되는 영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GFDL 모형 전체 1000년의 타임 시리즈 중에
추출되는 총 176개의 엘니뇨 케이스들을 니노 인덱스가 아닌, 즉 엘니뇨의 강도를 나타내는 니노 인덱스가 아닌 동아시아 타겟 지역의 클로로필 블루밍의 세기를 기준으로 하여 정렬한 뒤 각 상하위 20개의 경우들을 각각 블루밍과 논 블루밍 그룹으로 그룹핑하여 두 그룹 간의 차이를 메커니즘을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스캐터 플롯에서 보실 수 있듯이 여기 총 추출되는 176개 엘니뇨 케이스들을 블루밍 강도에 따라 상하위 20개를 각각 블루밍과 논 블루밍 그룹으로 나누어 두 그룹 간에 나타나는 메커니즘의 차이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블루밍 그룹의 경우 클로로필 컨센트레이션이 뉴트리언트 NO3와 PO4 등의 뉴트리언트가 포지티브하게 나타나는 것과 일치하게 클로로필의 포지티브한 시그널이 잘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 논블루밍 그룹 같은 경우 NO3와 PO4 뉴트리언트의 네거티브한 시그널이 나타나는 것과 일치하게 클로로필의 컨센트레이션이 네거티브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두 그룹 간의 차이를 나타나게 하는 원인은 이러한 북서태평양에서 엘니뇨 세택이 여름철에 북서태평양에 나타나는 고기압의 강도와 분포에 있었습니다. 보시면 블루밍 그룹 같은 경우 북서태평양에서 형성되는 고기압이 보다 더 넓고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논블루밍 그룹 같은 경우에는 블루밍 그룹의 경우보다 약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이러한 고기압, 북서태평양에서 형성되는 고기압의 차이는 북서태평양에서 나타나는 고기압의 차이로 인해 동아시아 연근에 여기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미치지 않는지에 따라서 어떤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북서태평양 고기압으로 생겨나는 남서풍의 바람 아노말리로 인해 나타나는 코스탈 어벨링의 강도를 확인해 보기 위해 타겟 지역에 대해 경도 평균한 뒤 위도와 시간에 따른 분포도를 확인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블루밍 그룹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위도에 대해서 JJA 시즌, 즉 여름철에 포지티브한 시그널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반면 논블루밍 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시그널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더 북서태평양 고기압이 더욱더 강하고 넓게 나타나는 경우 더 강화된 남서풍의 바람 아노말리가 윈드 인듀스드 에크먼 어벨링을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이 외에도 북서태평양 고기압이 더 넓고 크게 발달하게 되면 북서태평양 고기압에 의한 상대적인 로컬한 타겟 지역 상층의 로컬한 사이클로닉한 흐름의 윈드 스트레스 컬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이클로닉한 윈드 스트레스 컬은 다이버전스를 유발하여 어벨링을 유발하게 되고, 즉 앞에서 보여드렸던 코스탈 어벨링 외에도 로컬하게 어벨링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블루밍 그룹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넓게 일본 동쪽 해역까지 넓게 포지티브한 윈드 스트레스 컬이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 논블루밍 그룹 같은 경우에는 블루밍 그룹의 경우보다 북서태평양 고기압이 더 약하기 때문에 일본 남쪽 해역에서만 포지티브한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는 북서태평양 고기압이 더 넓고 강하게 발달할 시에 상대적으로 나타나는 로컬한 사이클로닉한 윈드 스트레스 컬이 로컬한 어벨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재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로컬한 클로로필과 로컬한 윈드 스트레스 컬 사이의 상관성 또한 0.5로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메커니즘, 어벨링에 의한 두 번째 메커니즘을 정리하면, 첫 번째 메커니즘과 동일하게 북서태평양 고기압이 형성될 때 남서풍의 바람 아노말리가 강화되고, 그로 인한 코스탈 어벨링과 북서태평양 고기압 형성으로 인한 상대적인 로컬한 사이클로닉한 윈드 스트레스 컬이 지역적인 어벨링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어벨링으로 인해 서브서페이스 지역에 풍부한 뉴트리언트를 표층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고, 표층으로 더 많이 공급된 뉴트리언트는 블루밍을 일으키게 됩니다. 즉 저희가 첫 번째 메커니즘과 두 번째 메커니즘을 정리함으로써 엘니뇨가 발생하고 여름철 클로로필이 얼마나 블루밍이 강하게 일어날 것인지를 보다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제 첫 번째 잘 알려진 런오프에 의한 첫 번째 메커니즘 외에 두 번째 메커니즘으로 인한 서브서페이스, 즉 해양 외부에서 해양으로 유입된 뉴트리언트뿐만 아니라 해양 내부 자체에서 서브서페이스에서 표층으로 전달되는 뉴트리언트의 공급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